기관 소개 그리고 본인 소개 잠깐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남동발전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남동발전은 2001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자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삼천포나 여우 쪽에 거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 김영호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토지택공사는 2009년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한 회사고요. 저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그리고 주택건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는 인사관리처의 채용 담당하고 있는 오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지능공단에 근무하는 박성철 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능공단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사업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작년 7월에 진주로 이전을 데려와서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종식 팀장입니다. 저희 기관 소개는 부족하지만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채용에 관해서 잠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 채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채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47명 채용을 시작을 했어요. 7월 3일 날 모집 공고를 내고 그리고 8월 8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지난 9월 11일 날 면접 전형에 합격한 합격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날 채용을 정식 임용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기관 소개는 미리 해드렸으니까 그 시간만큼 지난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기술통제랑에서 인사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영 연구원입니다. 저희 국방기술 통제랑은 작년 5월달에 저희 이전을 해서 내려왔고요. 저희는 지금 방위사업청 산하에 있는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방과학기술기획하고 국방통제경영 두 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안 알아가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이공계 쪽에 관련된 분야들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일단 정기 채용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10명 조금 넘는 선에서 연구직만 따로 또 모집을 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지금 서류 전형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있는 좀 상황이라서 오늘 이렇게 좀 채용 설명이 났는데 좀 아쉽게 이런 말씀 좀 전해드려서 죄송하게 됐고요. 아마 내년에는 또 저희가 조금 연구직 쪽으로 또 계속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입니다. 저희는 산업통상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고요. 올해 3월에 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세라믹 기술 연구 개발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 업무, 그리고 정책, 세라믹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기관의 특성상 연구 개발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주로 석박사학위자들을 이제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취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만 연구자로서의 취업 진로를 설계하시는 분들께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몇 시간 내내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요. 팀장님 지금 방금 오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기관 소개 잠시만 짧게만 그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하무영 주임 행정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채용 담당자인데 저에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뒤에 보시면 KC 마크나 KS 마크,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보시면 블루투스 인증 마크,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나 시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공학계열 연구원 채용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있으신 분은 함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문 열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막 손 드시거든요. 지금 빨리 선점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장에서도 뵐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어서셔서 본인의 소개를 하는 것도 이후에 또 미래를 담보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앞쪽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네, 잠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 석사 과정을 재학 중인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좀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연구직을 주로 모집하시다 보니까 연령 제한 쪽이 좀 걸리는데 특별히 남성 여성에 따라서 연령 제한 좀 다르다거나 어느 정도 수까지만 가능하면 채용을 원한다는 그런 게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력직 같은 경우가 함께 이제 같이 저희 채용을 할 때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좀 높으신 분들도 들어오시는 편이세요.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도 이제 저 국방이지만 이제 여성이라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 남성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있는 것 중에서 여성분들이 워낙 다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쭈고 싶은 게 주로 이공계 학생들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학력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본 수련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성까지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데 저도 최소한 거기 채용 지원 사항이 있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설계 검토를 하실 때 아무래도 그쪽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영어 점수에 대한 특별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700점 이상 이제 자격 요건으로서 제시를 해드린 거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석박사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구 논문들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토익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요. 자격 요건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에 박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그나저나 크게 연령대에 벗어나지 않게 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중간에 일을 하셨다 오셨군요. 근데 경력이 또 인정된다고 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저희 경력 같은 거 연구직 같은 연구나 어떤 다른 이제 일을 하셨어도 어느 정도 경력 산정 저희 매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나중에 가산해서 홍보도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네, 부분은 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두 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국제통사학과 4학년 이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사업부의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대사항에 4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항목이 이제 채용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거든요. 가산점이 각 항목에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방식이 있으신 건지. 네, 우대사항은 지역인재, 이전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채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그쪽 지역, 경남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는 다 가점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격증의 경우에도 한국상력 시험 같은 경우에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사항도 대부분은 가점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한 그 경험 있는 사람에게 우대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채용 우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015에서 2016년도에 하신 분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NCS 기반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직무를 했던 이력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것들을 습득했느냐 이 부분들이 주안점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오래전 경력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반영하는 걸로 조직들은 가져갈 생각이고요. 최근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언제냐보다는 뭘 했냐가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또 상담하시느라 정말 바쁘셨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함께 오셨는데요. 잠시 기관 소개와 함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거드릴게요. 쉬운 방법인데. 네. 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장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기관은 지금 6월 22일에 최근 두 달 전에 진주에 내려왔고요. 아직 진주에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채를 1년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회 정도, 4회에서 5회 정도의 공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이전 시점이 저희가 이제 6월이다 보니까 올해는 그 서울에서 채용 공고를 진행을 하고 실제 이제 채용 후반에 필요한 각종 전형 절차들은 이제 진주에 와서 현장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좀 특성을 보면 일단 지원자분 중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원이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좀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저희는 약 30%의 그 이제 지역인재 채용 공모를 좀 준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채용 민원이 이제 지역에서 나왔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지역 배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정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얼른 드셨어요. 예, 앞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기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남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동발전소의 김형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점에서 질문이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서 5배속 뽑는다고 돼 있고 그 2차에서 NCS 기반으로 2배속 뽑는다고 돼 있고 마지막 3차까지 가고 최종에서 종합 점수로 최종 선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점이면 예를 들어 100점이면 2차에서는 또 시험 친 사람들이 1차 점수를 포함해서 합산된 점수로 2배속 뽑는다는 거니까 아니면 그쪽 2차 점수만 해서 2배속 뽑는 건가? 네, 지금 일단 단계별로 진행할 때는 점수가 합산이 되지 않고요. 일단 1차에서 100점을 받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2차가 넘어가고 2차에서 또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 점수만 가지고 또 면접으로 넘어가고요. 대신 면접이 끝나면 이제 최종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해서 총 합산 점수를 해서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 넘어갈 때는 차수 점수만 네네, 넘어갈 때 차수 점수만 반영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자소서를 보면은 그 NCS 기반으로 해서 기술 경력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기술 경력서가 있고 기술 경험서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대학생들은 화력발전소에 관한 기술 경력서를 적으라 해서 보통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만약 안 적게 되면은 그 나중에 면접 가서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일단 경험기술서나 경력기술서는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 처음 도입한 부분이라 그쪽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력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고 한 경력이 있으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약간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접에서 우대를 받거나 점수적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려고 그쪽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학 때 현장 실습을 삼척고 화력발전 가서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기술 경험서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때 보수를 받으셨나요? 그거 안 받고 있어요. 보수 안 받으면 그건 경험으로 판단이 되고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적극적이라 네, 면접관이 이쪽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쓰라는 것은 일단 쓰는 게 적극성을 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배점이 되든 안 되든. 네, 뒤쪽에 우리 여학생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졸업한 임미진이라고 하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상담분께 질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올해 상반기에 교육행정직무에 지원을 했었고요. 서류를 탄력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기술하는 판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 실습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한 활동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원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교과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그 교육행정 업무에 관해서는 아니면 교육학을 전공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올해 입사 지원을 하셨을 때 잘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교육행정직을 6급 신입 직원으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저희 공단에서 상시 채용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후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채용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교육행정 쪽으로는 채용할 계획이 없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경험과 경력을 기술을 하고 지원서에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경력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또 경험에 대해서는 직무하고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전공 관련. 저는 이제 국어교육이라고 교과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행정 직원을 뽑으실 때는 교육공학이나 교육학 전공을 원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시험 과목상으로 보면 그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는 교육행정을 채용할 예정이 아니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대답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에 서운한 빛이 역력하시네요. 네, 분야는 상당히 많으니까요. 또 다른 공공기관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앞쪽으로 먼저 여학생 먼저 부탁드릴게요. 동선이 더 내려오세요. 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공이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진학이 있는데요. 제가 전공이 화학과이고 전 진로를 이제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집 분야에 오직에 세라믹 연구개발이나 시험 분석과 기업 지원이 있는데 세라믹 기술연구원은 박사직을 많이 뽑으시잖아요. 근데 석사를 졸업했을 때 어떤 전공 석사로 해야지 시험 분석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저희 이제 대부분 저희는 세라믹 쪽은 이제 재료학과 쪽 출신들이 많고요. 세라믹 공학과나 재료공학과 출신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시험 분석 쪽에는 화학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가면은 이제 그 전공이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 90% 이상이 일단 박사 인력이고요. 그리고 석사 인력은 방금 말씀하신 시험 분석 부서에 일부 있는데 한 박사와 석사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찍 취업하시고 또 박사학위 따시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남학생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빠요. 서로 의견을 나누시느라고. 네. 남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법학과를 교수 전공하고 있는 이동입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모집 분야의 사무직에는 법률 분야가 있는데 그 NCS 경험 기술서에 작성을 할 때 어떤 사실 법률 분야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경험을 기술하면 좋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 공사가 2012년 이후에 3년간 채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채용을 하는데 ACS를 도입을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어서 사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많지 않은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무직, 기술직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로 그 채용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무관하게 사무직, 기술직만으로 저희가 뽑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직렬 그야말로 법률 경영 경제 형식으로 해서 나눠서 뽑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HS라고 하는 게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렬별 구분에 의한 직무가 아니라 회사 업무 그 밸류체인에 따른 직무 분류를 별도로 할 거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나 경력 기술을 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굳이 그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그 대학을 다 졸업한 친구들이 경험과 경력을 갖기란 사실 쉽지 않나요? 근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꼭 경험, 어떤 뭐 다른 기업에서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밸런스를 유지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그걸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각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이 그 회사의 어느 부분에 부합하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이제 시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그 평가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차별성을 갖기가 힘들다면 자기소개서 뭐 그 기업의 비전이나 역할 같은 거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어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그 회사에 맞는 경험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공고가 남았는데 다시 쌓는 게까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 자기가 살았던 길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고민들, 그 고민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기업에 한번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재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어느 회사에 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아니 동일 기업이요. 동일 저희는 과거의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과거에 몇 번 떨어졌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또 지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당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이렇게 합격했는데 어느 정도 면접까지 올라간 서류를 다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서류를 이제 예전에 썼던 거를 다시 그대로 써도 괜찮은 건지 물론 뭐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력서 써본 거 있으세요? 네, 준비한 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쓰세요. 매일매일. 네, 그래야 새롭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다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면접 볼 일 없게 한 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시길 빌게요. 고맙습니다. 아마 정말 그 경험에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경험이 많아서 공공기관 분들이 이런 무대에 세우는 걸 부담스러워하세요.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신선해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주진입니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품질 경영 쪽을 보면 품질 관리 관련 쪽이잖아요. 그래서 기기 사용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기기를 대부분 사용하는지와 또 혹시 기기 사용 라이센스가 있으면 혹시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사실 저희는 무슨 이게 주로 업무가 품질 보증이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에 나가서 이제 실제 품질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런 업무들에 대해 그런 업무들이 주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기기를 만지셔야 될지 만지셔야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먼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품질 보증에 관련된 교육들을 같이 시켜드리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과시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탄약 분야 쪽에 화학 쪽 소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성, 저장 신뢰성 부분에서 이제 화학 쪽이랑 화학공학 쪽 수요가 앞으로 저희 제2 신뢰성 센터 건축이 되고 하면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하는 이제 연구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런 데에서는 사실 실험 기기를 사용하시면 좋긴 한데 꼭 뭘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인가요? 근데 저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 이런 거 아니셔도 되고 실험하셨던 그런 경험들이나 경력들이 있는 걸 없으면 어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해당 분야에 관련돼서는 여성 이제 연구직들이 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는 네, 되셨나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라믹 공학 전공 4학년 박미림입니다. 저는 세라믹 기술원에 지원이 있는데요. 위촉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위촉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 때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이제 인력을 티오를 줍니다. 그 티오 범위 내에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용의 경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학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외국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지금 내년에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이제 전환 TO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한 5명, 4, 5명 정도 이제 내부 이제 비정규직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2층에도 저희 마이크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도보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전문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15년 이번 상반기에 중진공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서류 탈락을 했었는데요. 중진공 주 업무가 중기자금 대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문 계열이라 그런지 일반 행정 쪽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자소서를 쓰다 보니 관련 경력 기술사에 보면 금융 관련 과목 수강 이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문 계열이고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이미 금융 관련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하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권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 관련 자격증 추천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저희 기관에서 하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을 대출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상계열 쪽 지원자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지원서상에 학과를 적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상계열에서 들었던 수업들, 뭐 알고 계신 지식들 그런 게 저희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도 편하고 쉽게 적응하실 수 있고 역량 발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업계열 쪽 인재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금 대출 이외에 해외 판로 지원 쪽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 특기자들을 별도 채용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독일 경우에도 독일 사무소가 있고 독일에도 나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인력들을 보강하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그러시기에는 어려움들은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어 전공자들의 경우에 최근의 경향으로 보자면 저희 같은 기관에 적합한 이력, 경험, 경력에 놓고 보자면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경영경제 쪽이나 이쪽의 복수 전공자인 경우에는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학도 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요. 순수히 업무만 하셨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보자면 채용 과정에서는 약간 불리한 입장이 있으십니다. 답변이 별로 좋은 답변이 못 된 것 같은데. 금융 관련 과목 수강 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산점 두시고 계신지? 많을수록 좋고요. 그건 사실 저희가 그 해당 난들을 계속 추가해서 더 기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융 관련된 또는 재무 관련된 내용들을 수강하신 게 있으시거나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많이 적으시면 일정 비율 이상 무한정으로 저희가 점수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아쉬운 부분께서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쪽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시면 먼저 좀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생 홍혜지입니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그 채용 공고가 올라온 거를 참고해 보면 주로 두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채용형 인턴으로 뽑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전문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그 정규직이 된 사원과 아니면 전문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사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4개월의 기본 소속 기간 이후에 정규직 임용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원이라는 것은 그냥 직무급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임용을 할 때는 이제 전문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직접 직원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6월 달이나 여기까지 보면 아직 NCS를 도입을 안 하셨는데 한국에 도입을 하신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NCS도 일단 연초에 도입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지방 이전 시점하고 좀 맞물려서 실제 이제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채용 시스템 기반 하에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해서 관련 준비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쪽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석박사 위주로 채용하시는 거죠? 네. 학사도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 잘 모르셔서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되게 좋은 회사. 월급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드리고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석박사가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정규 직원들 중에 한 50% 정도가 이제 학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석사는 한 20%, 석사가 30%, 박사가 20%.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박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저도 실제로 학사 출신이고요. 네, 저희가 좀 특수한 분야를 좀 다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제작되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되게 좀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좀 석박사를 조금 요구하는 사례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단순히 저희가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시험평가나 이런 분야는 충분히 그 학사 출신들도 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공학 계열의 대부분의 이제 전 공학 계열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인증 사는 걸 잘 모르시는데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데만 이제 좀 급급했다면 제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그리고 어떤 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학생분들께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쪽에서도 국가 산업에 좀 일조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3학년 정지원입니다. 저 한국 남동발전소 담당자분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전기 분야가 지금 많이 발전해서 공기업에 취업하면 관리직으로 대부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전 회사를 더 성장시킬 연구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려운데요? 채용 담당자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건데요. 저희 쪽에 이제 연구를 하지 않고 이제 주로 관리를 하는 업무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서무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설계나 이런 부분은 저기 한국 이제 전력기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약간 설계나 이제 석박사들 많이 와가지고 전력산업에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저희 회사랑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과 선배가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했을 때 연구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연구직을 채용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딱 정기직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신입사원은. 이렇게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정기직이나 이렇게 별도로 채용하진 않고요. 그냥 설계 분야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배님께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심부름을 시키라고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2층에 한 분 마지막으로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게 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유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자로 앉아 계신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 8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을 때 제가 그쪽에 계신 부장, 과장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규 씨가 중소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사업을 하나 기획해본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은 중소기업을 진행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거시적인 내용과 미시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살펴봤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 M&A, 인수합병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자금 지출이라던가 거시적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고로 나는 기업 내부의 성과라던가 기타 환경을 좀 성장시키는 그런 미시적인 쪽의 사업을 많이 벌여보겠다 해서 그 후로도 좀 세세하게 질문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잘 몰랐을 때는 좀 이렇게 입사하고 나면 본인의 기획력이나 여러 아이디어를 좀 발현시킬 수 있는 직책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며칠 전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주 업무는 자금 대출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기정사실인 걸로 알게 되었는데 다른 이런 저의 기획력이나 수익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될 일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미주가 기네요. 네. 마지막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 먼저 들을까요? 기니까. 네. 네. 일단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꼭 현업을 한다고 해서 기획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고정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계산하는 방법을 기획할 수 있는 여지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그 기관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건 국가, 정부에서 하죠. 정부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나 쪽에서 산업자원부 쪽에서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집행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 걸 저희가 실행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큰 그림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걸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작은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정책 건의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책 건의들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기획력들이 전달되는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력이 필요 없다. 기획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 공단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네, 그리고 주 업무인 자금 대출 외에 현재 하시고 있는 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이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신 거죠? 사업 말고 실제 업무 같은 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일하고 있고요.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사업은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 업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 업무가 두 번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임 이사장님이 금년 1월에 취임하셨는데 이사장님의 이력도 유통 쪽의 전문가세요. 그런 분께서 오신 이유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이나 판로나 이쪽 업무들이 주요하게 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씩씩해서 어디든 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제 동생도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면접을 함께 들어갔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라는 얘기를 여러 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이곳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모두 다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주신 저희 공공기관 선배님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 합동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지역 여러분들이 함께 취업하고 또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채용 설명회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파트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훨씬 편하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또 저라든가 또 앞쪽에 담당자 여러분들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반영해서 더 좋은 채용 설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